사고 팔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죠. 돈 없이도 1년 안에 1억을 벌 수 있다. 일단은 거래가 좀 잘 되는 지역 아파트를 보죠. 좀 피하는 거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데 딱 보면 거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단독주택에 살아도 나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고, 빌라에 살아도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고, 아파트에 살아도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합니다. 2년 안에 뭐 100억 부자 되지 않으면 뭐 바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나올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다 헛소리라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경공매 17년 차이자 건축도 하고 뭐 시공도 하고 인허가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활동하고 있는 네일로의 시작 네일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승장도 좋아하지만 사실 좀 하락장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하락장 때 좀 좋은 매물들을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타이밍을 또 잘 노리는 편이고, 요즘은 이제 하도 변화가 심하니까 아파트 단타 위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안타는 우량 매물을 살 수 있죠. 사실 뭐 바닷가 앞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장에는 진짜 안 나와요. 그냥 대출 받으셔서 꽁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락장 때 그런 매물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지방에 한국 인력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인력들을 메우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들도 부동산을 이용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력들은 아직까지 지방에는 풍부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의 상권들이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이제 좀 많이 없다고 보니까 베트남 문화, 그리고 뭐 태국 문화, 이런 또 동남아 문화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다시 그 망한 상권이 그런 문화로 또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원래 이제 결국은 인구가 좀 소멸하게 되면은, 좀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 가장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이제 몰리는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 강남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는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강남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부동산을 갈아타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면서 강남 아파트로 가야겠죠. 저는 궁극적은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조금 다른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되게 번외인데 부동산하고, 저는 좀 외국인 학교 건립에 조금 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의 신용도만 좋으면은 문제될 건 없죠. 사실 요즘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 뭐 직장인들 또 5천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빌려주니까 그걸로 소비를 해버리면 답이 없는데, 자산을 사는데 이용을 하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충분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너무 비싼 부동산을 구입을 안 하고 좀 저렴한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또 적당한 가격에 팔면은 그 시세 차익만큼 우리한테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쌓아 나가는 거죠, 계속. 일단은 자금 조달 계획 자체를 좀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제 하시다 보니까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저 사금융, 뭐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금융을 쓰셔가지고 좀 힘드신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환급이 좀 힘든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거죠. 또 속아서 뭐 맹지라든지 뭐 임야 저 산 꼭대기에 이런 걸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환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투자금이 거기 묶여버리니까 조금 답답한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 TV 프로그램 재방송이 제일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봐요. 그게 엄청 뭐 유익하고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고 힐링이거든, 힐링. 근데 다들 꿈을 갖고 있거든요. 바닷가 토지 저렴한데 바닷가 잘 보이는데 오두막을 지어서 낚시를 하고 이런 허망들이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가격대가 맞으면은 또 매입을 해 가시니까 저는 이제 큰 바닷가 토지는 또 좋아합니다. 제가 일단은 바로바로 환급이 되죠. 내가 일을 안 해도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다가구 주택의 조금 문제점이 예전에는 전세가 잘 맞춰졌어요. 근데 요즘 다가구 주택이 좀 안 좋은 시각 때문에 전세가 안 맞춰지다 보니까 전세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하면은 또 전세를 크게 안 껴도 운영이 되니까 또 월세 소득이 나오니까 참 좀 편안한 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환급성이 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돌파구가 좀 있습니다. 이제 LH 쪽에 네, 우리가 환급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방향성을 좀 틀면 돼요.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는 대부분 이제 돈이 없다로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돈이 없어요. 대부분 처음에 직장인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돈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그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돈 모으다가 대부분 또 인생이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열로 하시잖아. 열호? 네, 열로 하면 인생 진짜 끝납니다. 열로 하지 말고 소비는 진짜 좀 줄이셔야 돼. 줄이시고 일단은 내가 뭐 조금이라도 돈이 모이면은 부동산으로 이렇게 또 갈아타는 자산으로 갈아타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또 부동산 매각할 때, 매입해서 매각할 때 시간 많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황금성 빠른 부동산들이 각양각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금성이 좋은 거를 매입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신용대출도 되고 통장도 되니까 우리가 잠깐 쓰고 갚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이 아파트를 한 채 살 때 실질적으로 내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바로 매각을 해버리면은 바로 갚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큰 부담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공동 매입은 좀 꺼리긴 하지만은 내가 진짜 돈이 없는데 이건 진짜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내 친구랑 갈 수 있잖아요. 예, 그 너무 비싼 걸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좀 적당한 거, 좀 저렴한 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서로 더 돈독해지는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자산을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이제 너무 무리하게 투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억이 있다 하면은 1억 해서 3억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 대출을 얹게 되면은 이제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이제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손해갖고 5천만 원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요거를 자산 운용을 하시면은 또 의리가 좀 돈독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판 계모임 같은 거죠,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해갖고 조금 투자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면은 결론은 끝에 의리가 상하게 돼요. 네.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은 안 넣는 게 좋다. 그 액수가 한 1,000만 원 이상 좀 넘어가면 좀 힘들어요. 저는 일단은 뭐 구분 상가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주택도 그렇고 좀 경매로 사면은 일단은 기본값이 절대가가 좀 많이 싸지니까 뭐 보증금을 받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활용을 좀 하면은 자기 돈이 거의 안 들게 돼요. 네, 안 들거나 영원이나 자기 돈이 거의 안 들고, 그리고 돈이 더 남을 때가 있어요. 플러스 P가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제 경주에 작은 아파트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감정가가 5,800이에요. 5,800인데 미납을 했더라고요. 누군가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하셨어. 시세 조사를 뭐 잘못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납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유찰된 가격에 제가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보면 이제 임차인이 전세 6,500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법인이에요. 법인은 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해놓고 돈을 달라고 이분께서 경매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인수할 금액이 없으니까 당연히 입찰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현장은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직원 사택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계시고 그냥 비어져 있어서 사실 명도도 되게 쉬웠어요. 그냥 낙찰 받았다. 법인 쪽에 제가 통화를 해가지고 지금 집을 볼 수 있느냐 하니까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게 되니까 4,060만 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낙찰 받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네, 단점이 안에 딱 들어가면 방 안에 꽁무니 싱크대가 빡 막혀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이거 큰일인데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 또 장점이 있죠. 화장실은 일부가 리모델링 돼 있었고 그리고 앞이 뻥뷰라고 하죠. 네, 탁 트인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팔리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매각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저도 이제 돈을 안 썼어요. 거의 마통으로 한 20%? 그러니까 20%면 얼마죠? 한 800만 원? 네, 800만 원 가까이 하고 나머지 담보대출 80% 하면은 되니까 결국은 100% 내 돈 없이 이렇게 매입을 했죠. 그리고 여기는 경주 외곽지대라고 하지만은 앞에 다 공장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제가 당근에다가 네, 이 아파트를 올렸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국말이 되게 서투신 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베트남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한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5,200인가 이렇게 팔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이틀 만에 제가 1,000만 원 정도 네, 벌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처음에 낙찰 받으신 분도 4천 얼마에 받았어요. 4,600? 4,600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팔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람도 안 사는 것 같고 명도도 안 되겠는데 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미납 사례 때문에 분명히 안 들어오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최저가에 썼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경쟁자들이 많아지잖아요.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좀 아리송할 때 들어가면은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합니다. 네, 이제 저희 회원들이 이렇게 아파트 단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이제 만석동에 조그만 중앙 아파트예요. 네, 한 20년 차 된 중앙 아파트인데 이것도 낙찰 받으시고 최저가에는 못 받았죠. 왜냐면은 저희가 임차인이 배당 요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당에 맞게끔 써야 되거든요. 그분도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낙찰을 1억 2,500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또 붙었는데 그 1원은 그냥 애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낙찰을 받으셨죠. 이분은 아마 수업 1회 듣고 바로 낙찰했어요. 제가 물건 추첨해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네, 면도를 하셨죠. 그리고 잔금하고 11일 만에 또 바로 매각이 됩니다. 네, 매도가 1억 5천만 원 그래가지고 계약을 썼죠. 그래서 세전 수익으로는 2,500인데 실제로 차 떼고 포태면은 뭐 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지금 엄청 장세가 좋아요. 왜냐하면 바닥을 찍고 다졌잖아요. 계속 하락하는 장세에서는 아파트를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떨어지다 보면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격이 나와요. 기본 토지가도 있고 기본 건물가가 있는데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때 이렇게 경매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저렴하게 매각하면 바로바로 매각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현재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눈여겨보는 거는 서울이죠. 저희는 지방을 하잖아요. 지방, 지방 하는데 그것도 뭐 비싼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래도 공시지가 2억 이하는 뭐 취득세 1.1%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지방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지방에도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지방도 사람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방 사람이 안 살면 제조공단이 멈추고 제조공단이 멈추면 우리나라가 돈이 안 돌아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공단들이 안 돌아가면은 서울 수도권이 아니고 그냥 나라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아파트 투자가 환급성이 제일 좋다 지금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한테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없거든요. 그럼 돈이 없는데 자꾸 서울 아파트 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현실적 문제를 우리가 보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지방 아파트 경매로 투자를 하자 이런 겁니다. 또 이분이 이제 아파트를 하나 팔고 바로 두 번째 아파트는 대구 북구 쪽에 이제 아파트를 매입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이 매입을 할 때 자기가 안 갔어요. 대리입차를 보냅니다. 그리고 매각까지 자기가 한 번도 이 아파트에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낙찰 후에 바로 인도를 받아요. 이것도 이제 비어있는 집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보증금을 좀 배당으로 받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협조적이었죠. 그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부동산 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싱크대도 되어 있고 샤시도 되어 있고 화장실도 되어 있고 싹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바로 매각을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10월 중순쯤에 한번 정부에서 갑자기 급하게 또 발표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대출 규제를 합니다. 이 대구 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 심리가 나도 뭔가 이상이 있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갑자기 또 심리가 팍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잔금하고 나서 좀 시간이 좀 걸렸죠. 잔금하고 나서 한 2.5개월 네, 한 3개월 안에 이렇게 매각이 됐는데 좀 시간이 걸린 편이죠. 근데 이제 낙찰은 1억 3,500에 했고 매도를 이제 1억 5,600만 원 했기 때문에 세전으로 한 2,090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이것도 뭐 차 떼고 파 떼면 뭐한 1,60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실제로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돈 없이 그래도 11개월 만에 성과가 세전으로 4,500만 원 정도가 났고, 그리고 최근에 2월 2일 날 또 아파트를 한 개 받아요. 이분께서. 네. 그리고 바로 또 명도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낙찰 받고 면도하고 그리고 매각까지. 현실적으로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높다, 이분께서는. 이분은 이제 27살이었어요. 27살이 20대 청년인데 한번 딱 뜯더니 너무 좋다, 자기가 이거 꼭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더니 한번 듣고 낙찰을 했어요. 2억 760만 원에 이렇게 낙찰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네, 사람 살고 있었는데 이분께서는 빨리 이사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협조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사비가 부담되잖아요. 뭐 지원해달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보내고 이사비 관련해서 협의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바로 팔았죠. 그냥 사자마자 그냥 한 달 안에 바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760에 받아서 그냥 바로 던졌죠. 2억 1,900만 원에. 그래갖고 뭐 세전 1,100 뭐 이래 났는데 실질적으로 한 7, 800 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연습 삼아 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차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자마자 또 바로 입찰 들어갑니다. 이분께서 이번에는 화성에 이렇게 1억 1,500에 이렇게 받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좀 진행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젊기 때문에 혈기왕성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다 한다고 자재를 다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다 셀프로 시공한 거예요. 이게 새 아파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자재비 400만 원 들였고
이분이 최근에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500만 원에 받아서 1억 4천 한 300인가? 이렇게 팔았어요. 네, 매도 예상가가 1억 4,500이었는데 1억 4,300에 4개월? 5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 10월 달에 그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조금 얼어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사람들이 그 규제가 나오면은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게 잠깐 멈추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한 2천만 원 넘게 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한 6채를 사고 팔면서 1억을 일부러 이렇게 일부러 사고 팔면서 실질적으로 보여준 거죠. 돈 없이도 1년 안에 1억을 벌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게. 네. 제일 처음에는 대구 쪽부터 시작했습니다. 24년 11월 26일부터 저희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빈집인 걸 알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도가 바로 되죠. 그리고 동간거리가 되게 좋았어요. 청소 상태도 양호하고 어느 정도 깨끗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고 10일 만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이 이제 1억 2,700쯤에 받아서 보이죠? 1억 2,724만 원 이게 다 배당 받아가야 되는 숫자를 다 저희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억 4천만 원에 바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200만 원 정도가 남거든요. 일단은 뭐 세전 수익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다 계산하면은 저희가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못 하니까 1,200만 원 남겨서 바로 두 번째 아파트에 입찰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전라남도 광양에 34평 아파트를 입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1억 3,790만 원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지금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물건이 다 5번, 6번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를 이렇게 받아서 또 바로 명도를 합니다. 1억 3,790만 원에 받아서 바로 이것도 매각해요. 보면은 25년 4월 보이죠? 1억 6,500만 원에 매각을 해서 세전 수익이 2,700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에 또 이제 물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같은 아파트에 다른 호수 이렇게 해서 또 낙찰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건 좀 시간이 걸렸어요. 한 2달 정도 걸렸는데 이것도 이제 매각을 해서 1,800 정도 수익을 저희가 챙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개는 아까 전에 두 번째 아파트는 매각을 했으니까 또 바로 들어가야겠죠. 그 광주 아파트 사랑으로 부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4월 4일이었는데 이때가 좀 기억이 남습니다, 저한테는. 왜냐면 이때 대통령 탄핵 관련해 가지고 나왔었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도 좀 썰렁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거랑 다르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2억 1,600에 2억 1,650만 원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한 두 분 정도 더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집이 빈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통해서 또 바로 명도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면은 아주 깨끗했어요, 이게. 그리고 20일 만에 또 바로 매각하거든요. 2억 3,800에 이렇게 매각을 해서 여기도 세전 수익이 한 2,100만 원 이렇게 남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금 재밌는 물건이 나오더라고요. 한 6월 달에 여기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 거예요. 5명하고 이제 경쟁을 했는데 저희가 2등하고 차이를 너무 많이 벌렸다. 6,400 썼잖아요.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받고 현장에 딱 가면은 아파트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없어요. 현장에 집이 없어요. 그냥. 이게 이제 24평형 104동 이런 1901호 이런 아파트였는데 조합원지를 승계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금 청산이 좋은가 조합원지 승계가 좋은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서 선택 중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당연히 현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아마 재건축 조합하고 약간의 소송전이 뭐 걸려 있긴 하지만은 우리 집을 가져갔으면은 당연히 돈을 줘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에 또 아파트를 바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10명 중에 저희가 이제 2억 400 정도의 낙찰을 받는데 보면 감정가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는 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이나 이렇게 입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현장을 보니까 약간의 손볼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트지도 빼고 뭐 폐기물도 좀 버리고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수리를 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매각을 합니다. 10일 만에 매각해요. 2억 3,300에 매각해서 세전 한 2,700만 원 이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1년 만에 성과 난 게 아니고 9개월 만에 저희가 1억 746만 원 이렇게 세전 수익이 냈어요. 재건축 아파트도 한 채 있고요. 실질적으로 샀다 팔았다 해서 1억 넘게 수익을 난 그런 사례입니다. 어느 정도 상관은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워낙 현장을 많이 갔다 보니까 사실 그냥 눈 감아도 거기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하도 많이 보고 다녀서.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결정을 하고, 우리 회원님들은 그게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거래가 좀 잘 되는 지역 아파트를 보죠. 우리는 이제 내부 부동산 보면 실거래가가 막 찍히잖아요. 실거래가들이 막 찍히고 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여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안 좋아하면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좀 거래가 듬성듬성하더라도 정말 절대가가 싸다, 너무 저렴하게 살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죠. 절대 이런 데는 안 투자한다는 아파트는 실거래가 너무 큰 아파트겠죠. 그리고 좀 나홀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요. 저도 완전히 안 사는 건 아니지만은, 매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좀 피하는 거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데 딱 보면 거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한 동짜리 이런 거, 그런 거는 저도 매입을 잘 안 합니다. 환경성이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단독주택에 살아도 나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고, 빌라에 살아도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고, 아파트에 살아도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합니다. 결론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아파트 투자를 지금 조금 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 장에는 이 아파트 투자가 맞아요. 또 다른 장에 가면은 또 토지 투자가 맞고, 다른 장에 가면은 또 건물 투자가 맞고, 장세마다 좀 다른 거예요. 일단은 제가 강조를 조금 하는 게, 우리가 현장을 안 나가더라도 그 아파트에 우리가 전화는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에 전화 쪽 해서 전화 임장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좀 많이 나는 편이고, 전화 자체도 좀 꺼려진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수익이 작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어디 들어봐도 다 듣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들어보신 건 알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 아닌 이상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이제 강의를 몇 번 들어봐야 돼, 어디 가서. 그리고 저희한테 오시는 수강생들 중에 또 많으신 분들이 여러 강의들을 많이 듣고 마지막 선택지를 저희 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제 강의계의 마지막 종착지 같은 강의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 경매는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한 가지 기술이 일환일 뿐이에요. 거기에 목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 부동산에 대한 보는 시야에 대한 가치 분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계속 뭔가 잘못 알고 계셔갖고 맨날 권리 분석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배우시다 보면은 자기도 자연스럽게 조금 눈이 떠지는 경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젊은 분들 좀 빨리 배우시더라고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감정평가가 이 부동산의 가격이 맞을까요? 라고 보면은, 감정평가도 이 부동산의 현장 시세하고 안 맞는 경우가 천지예요. 많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대로 보고 얼마에 매각되고 사람들이 얼마에 매입하고 싶어 하고 정확한 가격 기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도 좀 봐야 되고,
매수 매도 거래 자체가 사람들 심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중이 좀 경제가 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사실 저는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저는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좀 말리는 편이거든요. 차라리 그 돈이면은 자산 운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오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저는 좀 강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조금 배우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경매를 만난 게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를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경매를 알게 되면은 경매를 알고 있는 전과 후가 너무 달라져, 내 인생이. 그래서 경매 공부를 좀 해보자, 우리가. 네, 저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하시면은 직장 안 가도 돼요. 그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 시간에. 네, 우리가 직장 물론 처음에는 입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우리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안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면은 막 처음부터 막 몇십억 부자 된다, 막 2년 안에 뭐 100억 부자 되지 않으면은 뭐 바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 나올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다 헛소리라고, 이거. 네, 다 헛소리고 10년 꾸준히 하시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은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하기 싫어도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자산이 좀 쌓였다, 내가 직장 안 다녀도 일식주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수입이 조금만 나도 상관없잖아. 그냥 부동산으로 뭐 다가구주택 한 채라도 돌리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400만 원, 500만 원 내 생활비가 나오면은 나머지 내가 좋아하는 걸 조금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조금 한 게 또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몰입력이 강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수익도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가 되는 거지. 저는 뭐 일확천금으로 뭐 갑자기 수십억, 수백억대 부자,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행정사가 우리가 부동산 경매랑 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항상 권리 분석이 멈춰 있어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사실조사권 관련해 갖고는 행정사가 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 상정은 저희 행정사가 하는 업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공매를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 눈과 실력을 좀 키워야겠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 현업에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저한테 물어보면 다 알게 되지만은 행정사가 가치 분석을 정확히 하는 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은 기존에 이제 대부분 하시는 일이 실거래 방식으로 예전 거를 이렇게 감평을 해놔요. 우리 경매는 1년 뒤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감정평가하고 1년 뒤에 진행되는데 그 감정평가가 맞지 않죠. 시장은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저희 행정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달라지겠죠. 왜냐면은 대부분 이제 제가 이렇게 현업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막 강의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잘 볼 줄 모르시는데 이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험이 어디까지 있는지 그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되신 분들이 좀 많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개인들이 선별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좋은 채널을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꾸준히 봐왔는데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커지는 그런 유튜브 되시길 바랍니다. 네.